글쎄요,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장관들에 대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도 잘 이루어지면서 건강한 청문회가 될 텐데요. 어제 저희가 각 장관 후보자들이 하루만 버티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청문회에 임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 목소리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과거 한나라당 의원 출신인 권오울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를 거치고 보훈부 장관이 임명이 되면은 그런 큰 틀에서 보훈 정책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보도 내용에 잘못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국민들께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불거진 권오울 후보자의 논란은 뭐 그리 어렵진 않습니다. 이동학 의원님. 네. 분명히 미국에 있는데 본인 SNS에 손주 돌보는 거나 골프 여행 사진을 올렸는데 이때 그 특정 종로 인쇄업체로부터 돈을 받았어요? 이 부분 때문에 논란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의혹 제기를 보면서 이게 지금 앞뒤가 맞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건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삼선 의원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어느 업체에 소속되어서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이게 무슨 자문을 하고 받는 건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명해라라고 이제 요구를 한다면 저는 청문회에서 소명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보지만 그 자체가 지금 문제다라고 보는 것은 좀 약간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저희가 청문회를 많이 봐도 예컨대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도 4번 회의 참석하고 20억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국민의 눈높이에 완전히 맞지가 않잖아요. 당연히 소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말씀 그로 진짜 죄송한데 돈의 크고 작음이 문제라기보다 고용노동법상 72일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2달 넘는 시간 동안 맞죠? 이동학 의원처럼 말씀처럼 계약 관계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게 뭐 돈이 140만 원이든 뭐 140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일하지 않고 돈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의혹 제기는 되는데 저게요. 예를 들면 전화로 자문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업 일을 한다든가 꼭 책상에 앉아가지고 9 to 6로 출퇴근을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저 의혹 제기가 약간 좀 선을 넘는 의혹 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오히려 저런 의혹 제기는 이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어서 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가지고 실제로 큰 문제 이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잡아서 이야기를 하면 좋을 텐데 저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실제로 이 종로 인쇄업체 얘기가 나와서 그 다음 화면을 볼게요. 저희가 그때 이제 의정부, 종로 해서 인쇄업체에서 뭐 홍길동이냐라고 야당에서 비판할 정도로 전국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근무하면서 겹치기 근무를 했고 연수도 8천만 원을 받았는데 특히 여기 있는 서울 종로 인쇄업체 앞서 나갔던 화면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겹치기 근무를 한 1년에 한 8천만 원 정도 받았는데 또 심지어 그 종로 인쇄업체에서는 2달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도 140만 원 월급을 받았다, 임금을 받았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의혹 제기한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동학 의원의 말씀도. 조영진 변호사님 또 있어요. 오늘 오후에 보니까 납부될 선거비 반환금을 5천만 원을 장관 후보자가 된 다음에 지각 납부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권오울 후보자가 2018년에 경상북도 도지사 선거에 나갔어요. 그런데 일정 그 득표를 했기 때문에 그 선관위로부터 정부로부터 돈을 보전받았는데 보전받은 돈이 한 3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드러났냐면은 권오울 후보자가 미등록 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지급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이게 유죄를 받았고 그게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건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보전받은 그 3억 2천만 원을 결국은 반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제대로 반환하고 있지 않다가 이제야 이제 5천만 원씩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그 돈을 갚았다는 이야기이고 아직까지 남은 돈이 2억이 훨씬 더 넘는 돈이 아직까지도 남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만약에 권오울 후보자가 국가보훈부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계속 그 돈을 변제하지 않았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은 변환해야 될 시점으로부터 벌써 4년이나 지나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공직자, 특히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이 이렇게까지 땅에 떨어졌던 적이 우리나라 역사상 있었던 것인가 좀 한탄스러울 정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저거 지금 5천만 원을 뒤늦게 권오을 후보자가 냈고 이제 추경호 의원실이 얘기한 건데 야당에 미납금이 아직 2억 2천만 원인데 저것과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저거 법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내야 되는데 예. 끝까지 버팅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조금 곤란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선관위에서는요 저 돈 추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송곳 검증을 하겠다라면서 누가 제일 큰 문제고 이 사람을 정조준하겠다는 교통정리 좀 된 것 같아요. 송원석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김진욱 대변인,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심혈을 기울여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면서 김민석 총리 학습 효과 얘기를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당이 봤을 때는 자료도 안 냈다. 혹은 청문회 하루 이틀만 버티면 거대 여당이 뒤에 버티고 있으니까 장관 되는 건 문제없다. 이런 비판을 야당이 하고 있어요. 그동안 이것을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학습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야당의 이제 정치적 프레임에 불과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동안 이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되고 난 이후로 청문 전략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 청문회에 임하는 후보자가 또 청문을 어떻게 잘 통과하기 위해서 받을 것인가 하는 부분, 또 이 청문에서 이 후보자들의 도덕성이나 정책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이 국회에서의 어떤 청문 전략, 그 전략은 창과 방패와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전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전략을 누가 어떻게 구사하느냐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오랜된 경험들이 축적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김민석 총리에 대한 학습 효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치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부족한 부분을 이재명 정부 내각 전체가 똑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국민의힘의 전략인 것은 이해는 되나 바람직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번에 참여하고 있는 17명의 인사청문 대상자 장관 후보자들은 각각 나름의 성실한 그 소명을 국민 앞에 하겠다라는 것을 맹세하고 인사청문회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개개인에 대해서 평가하면 될 일이다. 이것을 이재명 정부 내각 전체를 하나로 묶는 이런 프레임으로는 묶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야당이 권오을 국가본부 장관 후보자 말고도 동시에 정주주라고 있는 사람이 또 한 명 있어요. 바로 정은경 후보자인데 최근에 이제 남편의 과거 코로나 관련 주식 얘기로 이제 이해충돌 얘기 좀 많았었는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이 부분도 사실 그 동안에 이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꽤 많이 나왔던 의혹 레퍼토리 중에 하나인데 본인이 직접 농사짓지 않고 이 농업 직불금을 또 다른 사람이 받고 이런 의혹 때문에 이것도 충분히 특히 이제 남편 관련 이슈들이 많은데 소명이 좀 확실히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농업 직불금 이 문제는 인사청문회 있을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주제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지금 이제 정은경 후보자의 배우자가 평창에 꽤 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본인은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이 직불금도 다른 사람이 수령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이 농지는요, 직접 이 재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직불금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며칠 동안 1년에 90일인가요? 거기에 이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더 문제가 된 뭐냐면 바로 이분이 질병관리청장을 했지 않습니까? 공직자로 있으면서 뻔히 이런 문제가 청문회 때마다 문제가 되고 하는 걸 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직자의 부인 남편이 이 뻔히 알면서
그리고 자기 부인이 지금 공직자로서 어떤 청장까지 있고 알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 근데 이번에 또 드러나면 뭐 나중에 뭐 흐지부지 된다는 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문제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런 문제가 처음 나오고 몰라서 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근데 농업 직불금 문제, 이게 농지 소유 문제는 늘 있어왔던 아주 핵심적 문제입니다. 이것 때문에 낙마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걸 뻔히 알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사 지을 땅에 농사 짓지 않는, 지금 인천에서 의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평창에 가서 언제 이게 농사를 짓겠습니까? 가지도 않은 사람이 한다는 거. 즉 알면서 계속했다는, 저는 이게 더 나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아직은 너무 단언할 수는 없고 정은경 후보자의 말, 청문회 얘기도 좀 들어보긴 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드러났으면 청문회 가지 말고 지금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왜 이게 어렵습니까? 본인이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왜 청문회에서 이야기하느냐? 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되니까요. 그게 바로 김민석 어떤 효과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반드시 지금이라도 저는 당장 해명해야 되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라 그러면 본인의 어떤 공직 자격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인가요? 7월 14일부터 이제 줄줄이 청문회가 예고돼 있고, 벌써부터 이제 언론과 야당 이제 검증에 대한 의혹 제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제 모두 다 일단 청문회 때 사소명하겠다는 취지를 얘기하고 있어서 그 청문회가 더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4위까지 짚어봤습니다.